테슬라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서 발빼기, 테슬라 실적 악화 안팎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논란을 키웠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회사의 실적이 급감하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22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자동차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20%나 떨어졌고 이익도 70% 이상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정부 효율부 수장에 대한 시간 분배는 5월부터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고 그것이 유용한 한에서만 정부 업무의 일주일 중 1에서 2일만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와 정부 효율부 팀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역풍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 효율부에서 자기 일이 중요하다며 정부를 정돈시키는 것은 거의 이뤄졌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합류해 그의 당선을 적극 도운 데 이어 미 정부 기구와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서 대대적인 기구 폐쇄 및 인력 감축을 밀어붙였다. 그는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언행으로 정치적 논란을 불렀다.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 언행은 미국 안팎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불매 및 공격 행위를 촉발하고 심각한 실적 저하로 이어졌다. 머스크도 테슬라의 부진은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신의 역할로 회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고 논란을 부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테슬라는 이번 1분기의 총 수입이 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가 줄었다. 이는 시장의 예측치인 211억 달러보다도 적은 것이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37%나 떨어졌다. 올해 1분기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13%나 떨어져 3년 만에 최저치이다. 테슬라는 최근 판매 부진을 타개하려고 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 보고서에서 변화하는 정치적 정서에 따르는 이런 동력은 가까운 시기에 우리 제품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EU, 애플 메타에 1.1조 원 과징금 부과, 대미 무역 협상 영향 우려.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례로 EU가 본격적인 법 집행에 나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MA 위반 혐의로 애플에 5억 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MA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중소경쟁업체의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결정은 미 EU 간 무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럽의 미국 기업 규제를 착취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해 유럽산 제품의 20% 상호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EU의 제재가 양측의 관세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제재는 과거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보다는 낮지만 유럽이 DMA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U는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지불 또는 동해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광고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메타는 이후 일부 데이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며 현재 EU와 해당 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협의 중이다.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 외부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기술적 상업적으로 제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애플이 새롭게 도입한 코어 기술 사용료는 개발자들이 대체 유통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DMA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별도 조사는 종결됐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애플을 부당하게 겨냥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제품 보안에 해를 끼치고 자사의 기술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 생산 차질. 아마존이 추진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가 생산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젝트 카이퍼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위성 생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사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 카이퍼 팀은 현재까지 수십 대의 위성만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미 궤도에 7,000대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인 스타링크와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수준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부터 위성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4월 8일로 예정됐던 27대 위성의 첫 발사는 4월 28일로 연기됐다. 또한 정부 계약에 따라 내년 여름까지 1,6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올해 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과 발사 속도를 점차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젝트 카이퍼는 3,000대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 4억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의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 2대의 프로토타입 위성을 발사했고 이후 저궤도에서 두 위성을 연결하는 광학 메시 네트워크 테스트에도 성공했다. 회사는 올해 아리안 스페이스,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X의 협력을 받아 추가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 28일 발사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가 맨다. 구글 소식입니다. 제미나이 탑재 위에 삼성의 거액 지급. 구글이 삼성전자 기기에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 탑재를 대가로 삼성전자에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1일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법 소송 첫 재판에서 지난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츠제럴드 부사장은 이 계약이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기기에 대해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 제미나이 앱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도 삼성에 지급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11월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자사 플레이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이외 앱마켓 결제 앱 다운을 막아 삼성전자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4년간 삼성전자에 8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구글이 삼성기기의 자서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서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의 설치 비용 지급 관행이 이미 2차례나 불법 판결을 받고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AI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에 고정적으로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